아침에 단 한 가지만 바꾸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은퇴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터에서 바쁘게 살아온 우리는 마침내 시간의 자유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안도감에 잠시 들뜨곤 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미뤄뒀던 책을 펼쳐보거나 평소 가보고 싶었던 동네 카페에 들러보는 일상이 낯설면서도 즐겁게 다가옵니다. 처음 며칠은 그 모든 순간이 새롭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그 여유가 반복될수록 하루의 방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알람 소리에 쫓길 일도 보고서를 마감할 이유도 사라진 하루. 처음엔 편안했던 그 자유가 점차 공허함으로 바뀌고 오늘 나를 찾는 사람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머무르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서서히 하루 전체의 무게로 다가오며 마음을 짓누릅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의 맛도 점차 밍밍해지고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서 기대 대신 허전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 익숙함이 어느새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무기력은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눈시울을 붉히게 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휘청이게 만들며 결국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라는 더 깊은 삶의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은퇴 후의 시간은 자유이자 혼란이며 동시에 다시 삶을 설계해야 하는 숙제가 되어 다가옵니다. 오늘은 뭐 하지? 라는 말이 습관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들과도 점점 소식이 끊기고 외출은 줄어들며 집안의 고요함만이 반복됩니다. 이 고요함은 처음엔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점차 존재감의 부재로 다가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걸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파문처럼 번져나갑니다. 누군가의 전화벨 소리에 괜스레 귀를 기울이고 우편함을 확인하는 횟수가 부쩍 늘어나는 등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아보려는 작은 행동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지혜롭게 삶을 설계한 노후와 그렇지 못한 노후 사이의 길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침묵 속에서 자신을 위한 새로운 리듬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점점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65세에 은퇴한 김영수 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며 수십 년간 한결같이 일과 책임에 몰두해온 인물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고객을 응대하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며 팀원들과 회의를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숫자 하나, 고객의 말 한마디, 동료의 표정까지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그의 뇌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느라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던 그는 늘 피곤했지만 그만큼 성취감과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속했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무대였으면 일이라는 틀 안에서 그는 명확한 역할과 목표를 가졌고 그것이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질문에 답하는 삶은 그에게 일종의 정체성과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리듬 속에서 일과 관계, 목표가 살아 숨쉬던 그의 삶은 오롯이 그 자신이 움직이는 중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김영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오랜만에 여유처럼 느껴졌고 늦잠을 자거나 오랜 시간 TV를 보는 것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루가 점점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고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없어 방 안을 서성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전화 한 통 오는 일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일도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과도 대화는 줄고 혼잣말이 늘었으며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점차 귀찮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고자 그는 잠시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려 애썼지만 금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독서도 해보려 했으나 몇 장 넘기기도 전에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분명히 기억나는 물건을 찾기 위해 같은 서랍을 5번이나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범하던 일상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이상함을 느껴 병원을 찾은 그는 예상치 못하게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김영수 씨는 자신을 탓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단지 조금 여유를 즐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극 없이 흘러가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의 뇌는 서서히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며 멍하니 보내는 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드는 낮잠, 어제와 똑같은 하루의 루틴. 처음엔 편안하게 느껴졌던 이 일상들이 어느새 그의 정신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랜 동료들과의 연락은 끊기고 외출할 이유도 줄어들면서 사회적 관계는 급격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영수 씨의 뇌는 말없이 침묵 속으로 그리고 깊은 고립감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단 후 며칠이 지나자 그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처음엔 단지 몇 분 걷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도 모르게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근처 도서관에 들어가 새로운 책 한 권을 빌려보았고 또 어떤 날은 카페에서 신문을 읽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생긴 일상의 변화는 그의 표정과 걸음걸이를 바꾸었고 어느새 그의 하루에는 다시 목적과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충분히 닥칠 수 있는 현실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단지 쉬는 기간이 아니라 삶의 궤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목적지를 설정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그 지속성은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배움이 멈추고 관계가 단절되며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쇠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능 저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감정마저도 점차 무뎌지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시도 하나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수 씨는 치매 진단 후 날씨 일기 쓰기를 시작하며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단순한 기록이던 그 활동은 점차 감정의 통로가 되었고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배움, 관계, 자극. 이 세 가지를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이어가는 행동들이야말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설계해 나가는 가장 실제적인 열쇠입니다. 최근의 다양한 연구들은 치매가 단순히 노화나 유전적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과 일상의 태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생활, 사회적 교류, 꾸준한 학습 등이 뇌 기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며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노인이 인지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연구 결과나 은퇴 후에도 평생교육센터에서 공부를 계속한 이들이 평균보다 늦게 치매 증상을 보였다는 통계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즉,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뇌 건강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내 노년의학회 역시 같은 결론을 제시하며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두뇌 자극 활동이야말로 노년기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뇌 자극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듣는 단어를 손으로 정성껏 써보는 일,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간단한 문장을 따라 써보는 행동은 뇌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는 자극이 됩니다. 친구와 나누는 대화에서도 익숙한 주제를 넘어 새로운 관심사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 라디오에서 들은 낯선 정보를 종이에 메모하거나 그와 관련된 생각을 짧게 정리해보는 것 등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작은 변화들이 뇌를 깨어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처럼 자주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받아들이는 반복된 자극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은 물론 문제 해결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까지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활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뇌 기능 전반을 활발하게 하고 전반적인 정서 안정과 만족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 모든 자극은 단지 뇌를 깨우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끌어올리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말하고 기억하는 모든 행위는 뇌에 신선한 피처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뇌 곳곳에 생기를 전달합니다. 단 몇 분간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은 뇌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고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연결된 회로들은 단기간의 활력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지 능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며 실천 가능한 일상 속 무기입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면역력처럼 지속적인 배움과 말하기는 뇌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줍니다. 배움이 단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뇌는 점점 활기를 잃고 단순한 이름이나 날짜조차 가물가물해지며 일상의 익숙함마저 낯설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지만 곧 일정이나 약속을 자주 깜빡이게 되고 이미 들었던 말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단순한 건망증이라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뇌가 외부 자극 없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다는 뚜렷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극이 없는 일상 속에서는 뇌의 회로가 점점 느슨해지고 감정의 반응도 무뎌지며 결국 뇌 전체가 정지 버튼을 누른 듯한 상태로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순간의 혼란이 아닌 오랜 시간 배움과 자극을 방치한 결과가 축적되어 드러나는 느린 침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노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재산을 많이 갖는 것일까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노후는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뇌는 점차 자극을 잃고 기능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면 기억력은 흐려지고 감정의 반응도 무뎌지며 결국 사회적 연결도 서서히 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보려는 노력, 손주와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배우는 유행어,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건강 강좌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접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손주와 영상통화를 시도하며 기쁨을 느꼈고 또 다른 분은 매주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한 권씩 골라 읽으며 지적 자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의 소소한 배움이야말로 뇌에 자극을 주고 활력을 더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배움이 결국 인생 후반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강력한 인지운동으로 작용하며 이 작은 시도들이 모여 뇌 건강을 지키는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혀보려는 도전,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외워보는 노력, 또는 하루 5분간 집중해서 간단한 퍼즐을 푸는 행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같은 자극이 반복될수록 뇌 안의 신경세포는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정보 처리 속도와 이해력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반복된 활동은 기억력과 집중력, 사고력뿐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까지 높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꾸준한 두뇌 운동은 인지 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물론 나는 여전히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며 그 자신감은 삶에 대한 활기와 만족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또한 말하기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단순한 대화조차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실제로 하루에 3사람 이상과 짧게라도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주친 이웃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 한마디, 자녀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으며 나누는 대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심지어 혼잣말을 하거나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독백조차도 뇌를 활성화하는 데 유익한 방식입니다. 어느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 동네 슈퍼에 들러 점원과 나누는 몇 마디 대화를 통해 활력을 유지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손주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하루에 한 번 꼭 새로운 말을 외우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뇌를 여러 방향에서 자극하는 깊은 효과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들이 반복될 때 뇌는 깨어나고 우리는 삶의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혜로운 노후란 거창하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김영수 씨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일상의 작은 틀부터 다시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날씨를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단순한 루틴이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날씨와 함께 그날의 기분이나 떠오른 생각을 몇 자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창밖에 핀 꽃의 색깔을 기록했고 또 어떤 날은 손주의 영상 통화를 회상하며 웃음 지었던 순간을 메모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습관은 점차 하루의 흐름을 정돈해주는 리듬이 되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오늘도 잘 살았다는 작은 성취감이 그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매일 걷던 길 대신 일부러 낯선 골목으로 들어서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골목의 벽화, 새로운 가게 간판, 아이들 웃음소리까지도 그에겐 특별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사람에게 평소 하지 않았던 진심을 전해보는 용기도 내보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한 줄이라도 써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때론 짧은 시를 흉내내어 써보기도 했고 기억하고 싶은 장면을 그림처럼 묘사해 보려는 노력도 더해졌습니다. 이런 작지만 반복된 시도들이 그의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고 메마른 일상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순간에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그의 삶을 생기 있게 바꿔놓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나는 느낌,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며 그는 점차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뇌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체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할 수 있지만 뇌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뇌는 활동을 통해 생기를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활력을 잃고 기능을 축소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 그것이 반복되면 뇌는 자극 부족으로 인해 연결이 느려지고 기억력과 집중력, 사고력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침묵처럼 고요한 그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뇌는 마치 꺼진 전등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이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과 활력을 통해 뇌와 마음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짧은 산책 중 만나는 낯선 풍경, 친구와의 짧은 대화, 새로운 생각을 메모해보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뇌를 위한 깊이 있는 휴식이자 회복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 하루 작고 새로운 도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처음 듣는 단어를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보세요.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그 단어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며 당신의 안부나 오늘 느낀 감정을 전해보세요. 또는 5분만이라도 펜을 들고 손으로 글을 써보세요. 그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점심,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 이야기, 혹은 그냥 지금 떠오르는 단어들만 적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글자씩 써내려가는 순간 당신의 뇌는 오랜만에 깊이 있는 자극을 받고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바로 뇌를 깨우는 첫걸음이자 건강한 노후를 향한 방향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최고의 보험은 대화와 배움입니다. 이 보험은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나누는 대화 한마디, 새롭게 배우는 지식 한 조각,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낯선 풍경 하나가 바로 그 보험료입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야말로 뇌와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대화는 마음을 열고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며 배움은 뇌의 생기를 불어넣는 숨결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정서적 침체가 찾아올 때 그동안 쌓아온 대화와 배움의 경험은 마치 안전벨트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탱해 줍니다. 외로움에 휩싸인 날에도 함께했던 따뜻한 대화 한 줄이 마음을 붙잡아주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좌절을 이겨낸 기억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지탱해 줍니다.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스마트폰 자판을 배웠던 어느 오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참여했던 체조교실 전철 안에서 생전 처음 본 책의 한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던 순간. 이 모든 작은 기억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행동 하나, 낯선 정보 하나, 반가운 목소리 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뇌를 깨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지혜로운 노후는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